안녕하세요. 경매사랑관 방영주입니다. 오늘은 요거 865강이죠. 6편 대법원 판례로 본 유치권 파괴 전략해서 6편이니까 사용대차, 임대차와 유치권 편을 할 거예요.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교재 판매는 8월부터 가격 인상되는 거 아시죠? 이제 딱 이틀 남았습니다. 7월까지는 188만원인데 8월부터는 220만원으로 좀 인상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내용은 뭐 하도 많이 설명했으니까 다 아시니까 요거 캡처 하셨다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핸드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시면 제가 전화 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뭐 특별히 어려운 사항은 아니에요. 그냥 사용대차와 임대차, 사용대차 그리고 임대차와 유치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또 여러분들 또 퀴즈 좋아하니까 문제를 또 제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주제는 이거예요. 사용대차와 임대차, 그 다음에 임차인과 유치권, 유익비 필요비,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으로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는 누구한테 해야 되나. 여러분들 여기서 잘못 알고 계신 게, 자, 어떤 토지에 건물을 졌어. 내가 토지 임대차를 해가지고, 그죠? 아니면 또 토지 전세권을 해서 내가 여기다 건물을 졌어. 그러면 이게 경매가 넘어가 버렸네. 여러분들은 이 건물에 대한 어떤 유익비 또는 그 필요비, 뭐 어떤 그런 것들 있죠. 이 상환 청구권을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기존 주인한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낙찰자한테 해야 됩니까? 예? 기존 주인한테 해야 돼요? 낙찰자한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들 돈을 못 벌어. 맨날 학원에서 가르치는 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청구할 수 있다 그것만 가르치죠. 맹무새처럼. 그러잖아요. 요것은요 사업마다 달라요. 계약서가 있냐 계약서가 없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전 소유자한테 그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해야 되고요. 계약서가 있다면 없다면 현재 낙찰자한테 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단순하게 알고 있으면 돈 못 벌 수 있으니까, 또 괜히 엄한 데서 손해볼 수 있으니까 오늘 강의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짧게 할게요. 대충 여러분들이 알 것 같은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 그럴게요. 자, 그러면 검토 1 해서 여러분들 요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용대차, 임대차, 소비대차, 요 세 가지 구분할 줄 아세요? 제가 누차 강조해 드리죠. 항상 제가 이제 유치권 강의를 하면서 860강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죠. 860강이 기본 강의니까 반드시 들으세요. 나중에 또 딴소리 진짜 찍찍하지 마. 죄송합니다. 찍찍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860강 기본 강의 들으시고 순차적으로 들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870 한 5강 정도 유치권이 끝나면, 아, 유치권 아무것도 아니네, 그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거 한 20가지 이상은 알 겁니다. 자, 사용대차는 뭐예요? 그럼 임대차는 뭔가요? 임대차는 말 그대로 뭐 내가 대가를 받고 이 건물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빌릴 차자 쓰니까, 그죠? 대가를 받고 건물을 빌려주는 거다. 그럼 사용대차는 뭐예요? 무상으로 쓰게 하는 거예요. 무상으로. 무상대차라고 보시면 돼요. 무상대차. 그 다음에 소비대차는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줬으면 자전거 말고 다른 물건으로 준다든가 또는 다른 돈으로 준다든가, 이게 사용대차죠. 그죠? 소비대차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돈이나 쌀을 빌려 소비하고, 그죠? 제가 돈이나 쌀이나 그 다음에 돈을 이제 빌려서 소비하고 나중에 다른 돈이나 쌀로 갚는 경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소비대차는 몰라도 되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사용대차하고 임대차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다 아는 거, 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옆집 강아지도 아는 문제 하나. 이거 틀리면 진짜 임대차는 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예스도 예스죠? 소유자 또는 채무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사용대차는 채무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예스도. 임대차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상, 사용대차는 무상 그러잖아요. 임대차는 유상, 사용대차는 무상이니까. 자, 그러면 임대차는 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유치권 깨지거든요. 그죠? 그러면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은 똥물배기 하수.
동글베개가 뭔지 아시죠? 여기 요겁니다. 요거 동글베개 하수 이해 가시죠? 사용대차든 임대차든 똑같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주장하는 유치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유치권 폭이 특이하게 있나 없나를 잘 봐야 되잖아요. 그죠? 부동문자로 되어 있는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문자로 딱 우리가 이제 그 계약서에 보면 유치권 포기하기로 한다. 이제 부동문자가 딱 써있거든요. 그죠? 요거 대신에 요것은 그대로 내비두고 따로 달리 특약을 쓰는 거예요. 밑에 이제 아래 칸에 이제 특약란에서 이제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잖아요. 특약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특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동문자도 있고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유치권 포기 특약은 없기로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게 먼저일까요? 이 부동문자가 먼저일까요? 이 특약이 먼저일까요? 이 특약이 먼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 명도시, 그죠? 건물 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약정이 있었대요.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그래, 내가 뭐 이거 할 때, 물론 이제 임대인이 그 대부분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나갈 때 제3자에게, 양도시, 권리금을, 수수해도 임대인인,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특약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면 이걸 근거로 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죠. 유치권은 물건에 관한 거야 돼요. 그죠? 물건에 관한 거. 권리금은 그 물건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다 아는 내용이죠, 이거.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또는 비용 상환 청구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노. 저번 시간에 했죠. 비용 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가지고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단, 토지의 임차권 또는 토지의 전세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토지의 전세권, 토지의 임차권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냐고요? 있어요. 그죠? 있습니다.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을 토지 임대차나 토지의 전세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같은 문장이에요, 이게요. 그죠? 단 토지 임대차 계약이나 토지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전세 기간이 이렇게 있어, 토지 전세 기간이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 경매가 들어갔어. 경매가 들어갔어.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경매가 들어갔는데 낙찰자 이게 변제기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권 만료기는 여기야. 그러면 이때 경매가 들어갔는데 낙찰자한테 이 사람이 전세권자가 유치권 주장할 수 있냐 이거지. 이런 것들 가지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 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가지고 이 낙찰자한테 주장할 수 있냐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유치권의 대원칙이 뭡니까? 변제기에 돼야 된다잖아. 변제기가 있어야 된다잖아. 변제기에 있어야 된다. 근데 변제기가 아직 한참 남았잖아. 경매는 이때 들어갔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 낙찰자한테 대항 못하는 겁니다. 이런 거 가지고. 이해 가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이제 유익비 상환 청구권 있잖아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누구에게 행사해야 돼요? 낙찰자에게 청구해야 된다? 낙찰자에게 청구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마 100이면 100 다 낙찰자한테 청구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수인 거예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의 내용.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 이게 만약에 이제 어떤 건물이 있어. 유익비 상황 이제 변제기가 도달했어. 만료가 됐어. 만료가 돼서 경매가 넘어갔어. 낙찰을 받았어요. 누군가. 그죠?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낙찰자한테 행사해야 되냐? 아니면 전 소유자한테 행사해야 되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행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100이면 100 다
낙찰자한테 행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동글배기 하수. 아니에요. 계약서가 있다면 전 소유자한테, 계약서가 없다면 낙찰자한테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못 알고 계시는데, 잘못하면 여러분들 큰 돈 진짜 물어줄 수 있어요. 저희같이 아는 사람들 만나면 안 물어줘도 되지. 솔직한 얘기로. 안 물어줘도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 문제 한 뭐 몇 개야? 한 10개 되는데, 이 중에서 몇 개나 맞히셨나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빨리빨리 강의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판례 한번 보실 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은 이 대법원 판례가 있고요.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권자의 임대차는 무효다. 대항할 수 없다. 그것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판례는요. 그 다음에 권리금 수수에 대한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이 대법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행사 상대방은 누구냐? 아까 설명했죠. 바로 여기서 누구예요? 계약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르다.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며, 계약관계에서는, 그죠? 민법 203조 계약관계에서, 계약서,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계약서가 있다면 전 소유자한테 하는 거고, 그죠? 계약서가 없다면 회복하는 회복자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자한테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물어줄 수도 있고 안 물어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죠? 대부분 판례 2014년 판례입니다. 자,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임대차와 유치권, 그죠? 이건 항상 나오는 거죠. 유치권자로부터 임대차는, 그죠? 유치권자로부터 임대차는 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그 물건을 임대나 또는 임차를 하려면 소유자한테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된다. 허락을 받지 않으면 유치권은 깨집니다. 아셨죠? 소유자한테 대항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똑같은 판례를 제가 몇 개 실어놨습니다. 이 판례는 굉장히 많으니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가 구 민사소송법 647조 1항 단서의 소정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의 것인지 여부 소급. 그러니까 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승낙 없이 위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유치권이 소멸한다. 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이다. 소유자의 승낙 없다. 소유자의 승낙이 없다면, 그죠? 대항할 수 없다. 소급. 그죠?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 또 하나.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권을 소멸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드시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임대하려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죠? 유치권은 깨집니다. 그 다음에 사용대차와 유치권. 제가 아까 문제를 낼 때 사용대차와 유치권, 제가 사실 아까 아들내미하고 방금 전에 좀 이렇게 백숙하고 좀 딱 소주 반병 먹었습니다. 근데 강의는 저도 다음 주 휴가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제 유치권을 마무리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러는데 뭐 좀 맨정신에 지금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자, 사용대차와 유치권. 사용대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죠? 이 유치권자가 여기 건물을 갔어. 근데 유치권자가 여기를 임대를 했네? 사용대차를 했네? 무상으로 누구한테 쓰라고 했대요. 가보니까. 그러면 이 유치권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집니다. 사용대차나 임대차 똑같습니다. 그죠? 무상으로 줬든 유상으로 줬든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임대차는 또는 사용은 유치권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도 소멸 청구 바로 됩니다. 그죠? 자, 제가 대법원 판례 하나 읽어볼게요. 유치권자의 상관 의무에 대해 규정한 민법 310조에 말하는 대여, 그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대여는 임대차뿐만 아니라 사용대차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그죠? 맞잖아요. 적극이잖아요.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넘어서는 것으로 유치권은 소멸 청구 사유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23년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판례죠. 자,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세요. 그 다음에 사용대차인 경우에, 그죠?
사용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그죠? 민법 320조에 말하는 대여는 임대차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포함되죠.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죠? 그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넘어서는 것으로, 그죠? 다른 사람한테 사용하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무상이든 유상이든 어찌됐든 간에 사용 또는 대여 하면 안 된다. 그럼 유치권 소멸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용대차가 뭔 뜻인지 몰랐지만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용대차는 무상, 임대차는 유상, 소비대차는 뭐 돈이나 쌀 등을 빌려 소비하고 나중에 다른 돈이나 쌀로 되갚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죠. 뭐 동종, 동질, 동량의 것으로 반환하는 점에서 사용대차나 임대차와 구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나갑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 아직 멀었네. 자, 우리가 민법 203조에 보면 점유자의 상환 청구권이 나와요.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복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낙찰자죠. 여기 낙찰자라고 설명할게요. 낙찰자에게 자기가 지출한 금액 또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용호 상환 청구권이잖아요. 그죠? 비용호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자, 판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점유자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치권자야 또는 점유자야, 그죠? 그게 경매가 넘어갔어. 낙찰을 경매사령관이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나한테, 경매사령관한테, 야, 나 이거 유익비 있으니까 네가 돈 줘. 필요비 있으니까 돈 줘. 그럴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자, 그럼 볼게요. 이런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적법하게 점유 권한이 있는 경우하고 적법한 점유 권한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적법한 점유 권한이 있다는 건 뭡니까? 계약서가 있다는 거잖아요. 계약서가. 적법한 권한이 없다는 것은 계약을 안 했다는 거예요. 계약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계약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치권자가 되겠죠. 유치권자. 그 다음에 적법한 권한이 있는 경우는 토지 임대차나 또는 차지권, 뭐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적법한 권한에 의해서, 그 권한에 의해서 건물을 짓는 거고. 근데 물론 무단으로 건물 짓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적법한 점유의 권한이 없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 권한을 가진 경우 계약관계 등이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해서 해야 된다. 소유자에 대해서.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잘 들어보세요.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계약서가 있어.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이거죠. 자, 시간 순서로 A가 있어. A라는 건물주가 있고 B라는 토지 임차인이 있어. 그죠? 여기다 건물을 줬어. 그죠? 적법한 권한이 있다면, 적법한 권한을 가진 경우에 이 사람이 B가 계약 관계 등 상대방이 아닌, 그죠? 점유회복 당시, 그러니까 이게 이때 낙찰이 됐어. 그럼 낙찰자인 경매사령관한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비용 상환 청구권을,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돼 있죠, 소극.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다르죠? 아니, 대부분 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 그죠? 비용 상환 청구권은 낙찰자한테 대부분 다 청구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죠? 그런데 전 소유자 A한테 청구해야 된다. 왜? 적법한 계약이 있으니까. 낙찰자인 나는 이것까지 떠안을 필요가 없잖아. 지들끼리 계약인데 내가 왜 이것까지 떠안아? 그런데 유치권자는 제가 떠안아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가 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죠? 아니, 헷갈릴 필요 없다. 근데 이렇게 점유자가
이런 그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쵸?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있네. 민법 203조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를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송을 반환 청구권을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의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이건?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이건? 계약서가 없다는 거잖아요. 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낙찰자한테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서가 있는 경우는 기존 소유자한테 지들끼리 계약하는 사람끼리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것은 계약서가 없는 경우죠.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경우. 그런데 그죠?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 권한을 가진 경우는 누구여야 돼요? 계약관계 등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상환을 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요것은 계약서가 있는 경우고 요것은 계약서가 없는 경우잖아요. 계약서가 있는 경우는 전 소유자한테, 계약서가 있는 경우는 전 소유자한테, 계약서가 있는 경우죠. 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낙찰자한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점유자가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유익비 있어요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학원에서 다 100% 그러잖아요. 그죠? 100%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한 사람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을 배운 거잖아. 그죠? 낙찰자가 다 떠나야 되는 줄 알았잖아. 솔직히 양심껏 손들고 얘기해보세요. 이 판례 알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그리고 모든 100이면 100 학원에서도 자, 유익비는 우리 낙찰자가 떠나야 된다.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왜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 적법하게 점유할 권인이 임차인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90%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학원에서 이렇게 잘못된 상식을 전하냐고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속된 말 한번 더 할게요. 좆도 모르면서 진짜 입으로만 떠드는 앵무새 같다니까. 진짜 강의하는 사람들 보면요.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앵무새 같아요. 진짜로. 제가 뭐 그분 중에 잘하는 분도 있어요. 한두 분 있어요. 근데 나머지 진짜 95% 이상은 앵무새예요. 앵무새. 진짜 여러분들 돈 버시려면 공부 좀 하세요. 그죠? 이해 가셨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낙찰 받고 어떻게 해야 된다? 낙찰 받고 야, 못 줘, 배째. 그래도 돼요. 이 판례를 가지고 소송해도 돼요, 여러분. 이 판례를 가지고 소송해도 된다니까?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낙찰을 딱 받았어. 임차인이 있어. 유익비를 지출했다고 지가 주장하고 있어. 그죠? 자, 그럼 소송하는데 보통 2년 걸리잖아요. 2년 동안 나는 임대차, 임대료도 받고, 그죠? 또 유익비도 안 줘서 좋고, 일거양도가 아니니까 냅두세요. 주장하라고 하세요. 그죠? 아, 진짜,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제가 학원에서 강의하는 사람 보면 제가 웃는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하수들 개야. 죄송합니다. 개자 빼고, 진짜 하수들이라고. 그죠? 지금도 유튜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100이면 100 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 그렇게 강의를 해요. 왜? 깊이 있는 공부를 안 했거든, 그 사람들은. 낮은 지식 가지고 학원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아니에요. 어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 다음 거. 자, 토지 임차권 또는 토지 전세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있죠? 또 비용 상환 청구권 등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유치권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냐 이거죠. 그죠? 어차피 토지에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뭐 임대차를 했든 차지권이 됐든 뭐 토지 전세권이 됐든 간에 건물을 지키로 하고, 그죠?
건물을 짓기로 하고 건물을 졌어. 토지 소유자는 A고 이건 B고.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서 경매가 넘어가 버렸네? 그러면 이 토지의 임차인은 이 건물에 대해서 자기 소유잖아요.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 또는 비용 상환 청구권을 낙찰자한테 행사할 수 있냐 이거지. 그죠? 있어요, 없어요? 있다? 또 여러분들 또 똥글배기 하수 그 얘기 들으시니까 그냥 모르셉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까 제가 전 시간에 옛날에 기초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뭐예요? 변제기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변제기에 도달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 전세권이나 또는 토지 임차권이 변제기가 이만큼 있어. 낙찰 받고 난 다음에 한참 있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한테 대항 못하는 거예요. 지상물 청구권, 그죠? 부속물 청구권, 비용은 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변제기가 여기 남아있으니까 변제기 도달 안 했잖아요. 변제기가 뭐예요? 전세권이나 토지 임차권에서는 계약 만료일이잖아. 계약 만료일이 변제기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는 나한테 행사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유치권을 공부하면서 어디서 이상하게 좀 쓰레기 같은 정보만 좀 들었나봐요. 진짜로. 그러니까 딱 그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해도 이런 판례들이 없으니까 못 싸우는 거야, 여러분들은. 진짜 돈 180만원이 200만원이 아깝습니까? 다른 학원 제가 교재 다 있다고 그랬죠? 진짜 교재 뭐 5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 700만원짜리 허접하게 그지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 허접하게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5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 강의라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솔직히. 어떤 건 700, 800짜리도 있어요, 여러분. 강의 하나 강의에. 자, 그래서 이 토지 임차권 또 토지 전세권 가지고, 그죠? 중간에 경매가 됐다. 나한테, 낙찰자한테 지상물 매 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변제기가 남아있다면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변제기가 남아있는 이런 토지 임차권 전세권자들한테 내가 돈을 줄 필요가 그것까지 계산해서 낮게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우린 좋지. 같이 낮게 써서 내가 낙찰받으면 좋죠. 그죠? 나는 너 물어줄 필요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딱 그러면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참 오늘 좋은 거 많이 가르쳐드린다. 여러분들 뭐 토지 뭐 전세 뭐 임차인과 유치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걸로만 생각했죠? 깊이 있는 공부 좀 하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차인과 유치권 편에서 그죠? 일반 상가나 주택 같은 경우는 뭐 필요비 유익비 금액이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임차인이 이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제가 옛날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나 국립공원 내에 있는 임차인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는 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영업허가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영업허가권을 내가 낙찰자가 승계를 받으려면 조금 이렇게 조금 뭐 돈 1, 2천 불러도 그냥 좋게 그냥 조금 트라이 봐서 하는 게 좋죠. 그린벨트에서 영업허가가 취소되면 영업허가 안 나잖아요. 내가 그린벨트에서 5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또 현지인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니까 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숙박시설에 대한 임차인 유치권 주장하는 거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어떤 사람들이 막 겁주려고 뭐 숙박시설 뭐 물건을 뭐 인수한 자는 공중위생법에 물건을 인수한 자는 뭐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뭐 그 조항 때문에 뭐 숙박시설의 임차인들이 뭐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데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유치권 행사하고 있으면 명도 시켜버리세요. 그냥 다시 허가 내세요. 물론 숙박시설이 허가가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안 되는 데 같은 경우는 합의를 봐서 내가 그 허가권을 양도받는 게 좋죠. 그죠? 다음 뭐 이제 배당 요구 시에 이제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에 포기 특약이 있다 그러면 또는 원상 회복 조항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그 포기 특약이랑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뭐 했고 숙박시설 했고 이거 뭐 이런 것들은 다 저번에 했던 거니까 옛날에 강의에 다 있으니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유익비, 필요비, 내부 인테리어 범위의 판단 기준에서 부동문자와 특약의 내용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이거 오타가 많네. 제가 좀 내용 중 무엇이죠?
무엇이 우선하는가? 당연히 부동문자만 있으면 부동문자가 그게 효력이 있는 거고요. 그죠? 만약에 부동문자도 특약이 있고 부동문자로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다시 이제 그 특약 우리가 따로 쓰는 거 있죠? 특약이 있다면 부동문자보다 특약이 우선합니다, 여러분. 그죠? 여기 나와있죠? 대법원 판례 1994년도 부동문자에 불과하고 추가로 기재한 위 특약 내용이 우선한다. 참 박영춘이는 어디서 이런 대법원 판례를 다 찾는지 모르죠, 여러분들. 저는 제 강의의 제 70%가 다 판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판례를 모르면 진짜 반대로 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공부 아까 제가 임차인과 그 지금 유치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벌써 두세 가지 모르고 있었잖아. 그죠? 공부 7, 8년 했던 분들 아세요? 아셨으면 진짜 제가 빵 사드릴게. 오세요, 저한테. 자, 다 이제 어떤 뭐 판례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동문자에 불과하고 특약사항 내용이 우선한다.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내부 인테리어 시설비 지급 청구권 뭐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불러요청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인테리어 만약에 임차인이 이제 불려승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넘어갈게. 빨리빨리요.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에, 그러니까 임차한 건물에 임차인이 자기 영업을 위해서 인테리어를 했다. 인테리어 이미 했어. 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넘어갔어. 그럼 인테리어비를 요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임차인이 새로 영업을 하려고 거기다가 인테리어를 하고 있었어. 그 와중에서 경매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 못하지만 그 공사업자는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헷갈리죠? 임차인 지는 주장 못하지만 그 임차인한테 오다를 받아가지고 수급을 받은 그 공사업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유치권 인정된다 이렇게 나와있죠. 물론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판단은 나중에 이제 판례가 다 나와있으니까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공사업자가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 후 임차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해당 건물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금, 보증금 등 상환 청구권도 인정되나요? 안 된다고 했죠? 권리금이나 보증금 이것 가지고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인테리어 시설에 대한 유치권. 그죠? 임차인 본인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죠. 그렇지만 건물주가 본인 건물의 마감공사, 인테리어 이런 것들은 인정되죠. 당연히. 그죠? 건물주가 했냐 임차인이 했냐 그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임차인이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공사업자한테 공사를 줘서 인테리어를 하다가 부도가 냈다면 그 공사업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자, 인테리어 비용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 가능할까? 임차인에서는 구체적인 공사 항목에 따라 다르나 제한적으로 인정되죠. 임차인은. 근데 공사업자는 대체로 가능하죠. 그죠? 여기 한번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여기도 공사업자의 경우, 임차인의 경우 나눠서 제가 불러오신 게 이제 다 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유치권 집중 여부 해가지고 판례, 임차인이 주장하는 유치권, 그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주장하는 유치권,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만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 그 다음에 임차인은 없고 소유자 본인이 아까 다 설명해드렸던 거, 그죠? 건물 신축식 공사대금 유치권 당연히 인정되죠.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유치권 인정되나요? 안 되죠. 정착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는 거죠.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제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로 하나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제 불러준 게 나와 있습니다. 이 표 보세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 할 겁니다. 결련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도 여러분들 좋아하는 때 문제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문제 푸시면 이 중에서 반절 만드시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공부하신 거고, 만약에 반절도 못 맞췄다 진짜 학원 6, 7년 헛다닌 겁니다. 진짜.
자,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유치권과 결연 관계에 대해서 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교재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오늘하고 내일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구매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짜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도 지금 뭐 사용대차, 임대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하고는 약간 차이가 많이 있죠. 차이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 교재 가지고 한 6개월, 1년도 안 걸릴 거예요. 6개월 정도 빡세게 하면 여러분들 저처럼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이 될 수 있어요. 저보다 경매에 대해서는 더 박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교재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